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가 2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실업률도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고용 상황에 정부는 서둘러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 상황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1만 2천 명에 그쳤습니다. 올해 1월에는 33만 4천 명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하더니 2월 10만 4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25만 7천 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4.5%로 집계됐는데 3월 기준으로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에 달했습니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과거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건설업 등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인구 증가폭이 줄었고 지난해 3월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탓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가 작년 3월보다 2만 명 줄어드는 등 1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쇼크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그 재원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고용 부진과 구조조정 위험 등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한 학생들을 각 시도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복무하게 해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 전북 전남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됩니다. 지방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 외상, 그리고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의 정원은 올해 2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결정했고 시도별 의료 취약지 규모나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 수를 고려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2022년까지 서울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국의 협력병원이 맡습니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에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견인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교육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학생들은 졸업한 뒤 각 시도로 배치돼 9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공공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향후 그들이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올 하반기 중 관계법을 마련해 본격적인 개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삼성까지 순환출자고리 정리에 나서면서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들의 순환출자고리가 90% 가까이 해소됐는데요. 하지만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삼성 SDI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삼성의 순환출자고리는 7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4개의 고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심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삼성까지 순환출자 정리를 시작하면서 10조 원 이상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는 90% 가까이 해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93개였던 고리는 삼성의 지분 정리로 12개까지 줄었고 여기에 현대차가 지난달 발표한 출자구조 재편이 이루어지면 다시 10개 이하로 줄어듭니다. 순환출자 고리가 끊기면 경영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강화에 도움이 되고 개별 주주들의 이익이 제고되지만 헤지펀드의 공격에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버린이 SK를 상대로 9,500억 원 먹튀 사례나 카라이칸이 KTNG를 상대로 1,5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떠난 것처럼 기업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해외 투기 자본은 시세 차익, 배당 확대 등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할 수 있어 미국, 일본, 유럽처럼 경영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이나 외국 지분이 높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출자 전환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정부의 억제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자 대신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개인사업자 은행대출 잔액은 295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1분기 전체로는 6조 8천억 원 늘어 한은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은은 은행들의 영업 확대 노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80% 이상은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고 있어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 효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집계된 납세자의 급여 자료를 10개 분위별로 세분화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기속분 국세 통계 연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총 급여 규모에 따라 10분위별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개인 소득 수준과 소득 양극화 상황을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소득 분위를 10분위보다 더 세분화한 100분위별로 공개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프리랜서, 보통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이들은 혼자라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을 중에 을이라고 부르는 프리랜서들을 박수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년차 프리랜서 오채원 씨는 활동 초기 계약업체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동료들과 1,000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아낸 건 1년여에 걸친 소송이 끝난 뒤였지만 오 씨는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좀 빈번하고요. 그러니까 막 이번 달에 줘야 되는 건데 뭐 다다음 달, 뭐 아니면 한 2, 3개월 있다 준다든지. 이렇다 보니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3만 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명 중 2명은 제때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평균 260만 원을 체불당했습니다. 끝내는 원래 말했던 금액과 다른 금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빈번한 수정으로 실은 그 해당하는 어떤 금액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다든지. 절반 가까이는 계약서 없이 일했고 10명 중 6명은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었습니다. 아 정말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구나. 그냥 갑을로서 을로만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4차 산업혁명으로 프리랜서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적 개념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통계는 물론 제도적 안전망도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나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뉴욕주의 행정법을 통과해서 프리랜서 보호법이라는 가칭 제도를 만들었고 사후적으로 차별이나 불공정 계약을 당했을 때 구제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프리랜서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안에 학부모 등은 한 해가 멀다 하고 바뀌는 교육정책의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쟁점들을 나열한 방식으로 교육부의 정책 의지도 보이지 않고 일선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툭하면 바뀌는 교육정책에 일선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감흥도 없고 그냥 언제나 바뀌는 대학 입시련이라고 하는 제일 불쌍한 건 애들이죠. 뭐. 해년마다 다시 준비해야 되고 해년마다 다시 또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해서요.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정시 확대 방침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고2 학생, 학부모와 새 교육과정 시행으로 범위 등이 바뀌는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1에 이어 2022학년도에 또 바뀌게 될 수능을 치러야 하는 중3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되기도 하는데 요즘에 1년으로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어머님들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대입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뭐 아이들이 입시가 다 다르대요. 특히 이번 발표가 단순 쟁점 나열식이라 교육부의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는 오는 8월까지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앞으로 아마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전문가들은 대입과 관련해서는 개편안이 확정된 뒤 대응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폐비닐 수거 중단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곳곳에 수거해가지 않은 폐비닐이 잔뜩 쌓여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일선 지자체들의 늑장 행정으로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폐비닐이 가득 담긴 큰 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 전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비닐에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플라스틱이나 휴지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 앞에는 업체의 수거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비닐들이 있는데 상태가 엉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거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처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4월 13일 날 일괄 수거를 해서 마포구에서 민간 선별장으로 반입해서 주민들 불편을 없게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이 아파트 단지는 다른 곳에 비해 상황이 훨씬 나은 편입니다. 여전히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3,100여 곳 중 절반에 가까운 1,500여 곳에서 비닐 수거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는 폐 비닐을 가져가겠다고만 해놓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주 넘게 방치돼 탁상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종량제 봉투에 모든 폐 비닐을 넣으라는 안내문을 붙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이와 더불어 향상돼야 할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전국 회원 1,37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근무 중 부당 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응답자의 무려 3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거네요. 부당 대우라면 주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7%로 1위를 차지했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15.2%에 달했는데요.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는 14.6%,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12%에 달했습니다. 이어 폭언과 욕설은 9.4%가, 기타는 7.3%, 부당 해고를 겪어본 경우도 6.9%나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월급의 일부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성희롱을 겪은 아르바이트생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휴수당이나 휴게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놀라운데요. 주로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의외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었습니다. 상태별 응답 비율로 따지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고요. 19세 이상 성인도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경우가 41.4%나 있었고 19세 이상 대학생은 36.5%,
학교에 다니는 만 15세에서 18세 청소년 중에서도 35.2%가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당 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 중 74%는 부당 대우를 당했음에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이들이 대처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해고를 당할까 봐가 14.3%, 사장님이 화낼까 봐 무서워서가 11.6%, 또 신고 방법을 몰라서가 9.6%, 기타는 8.6%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가장 많은 사람이 응답한 이유였는데요. 55.8%가 신고를 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겁니다. 네, 신고를 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항의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은 계속 사각지대에 놓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고용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37.3%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교부를 받지 못한 응답자도 22.1%에 달했는데요. 게다가 40.6%는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응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계약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작성을 못한 채 일을 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본적인 생리 현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일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데요. 같은 기간에서 전국의 1,488명 회원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 중 화장실을 잘 가시나요?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체 응답자 중 79.3%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 화장실에 가지 못해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밀리는 주문과 손님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 40.6%가 응답해서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못 갔다는 응답도 27.3%에 달해서 일에 비해 인원이 적어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서 가기 불편하거나 무서워서가 15.8%, 사장님이 눈치를 줘서 해도 7%나 응답했고 휴식 시간에만 화장실을 갈 수 있어서라는 이유에는 6.1%가 응답했습니다. 네,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체 가능한 인력이 없다는 사실도 안타깝지만 사장님이 눈치를 주거나 휴식 시간에만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라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게다가 이렇게 기본적인 생리 현상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도 큰 무리가 갈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 중 4명 중 1명은 근무 중 화장실에 가지 못해서 생긴 질병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질병의 종류는 변비가 46.3%, 방광염이 4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권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걸 이번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듯합니다. 지난달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알바 인권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고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로부터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함께 만들어져서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대우 없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채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